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전의 또론 또담 시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기가 있는 관계로 기침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부산항 되시겠습니다. 부산항이다 해도 이 부감샷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샷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힘드신데, 여기 지금 아직 불은 안 들어왔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요 주탑 두 개, 사장교의 탑이죠. 여기서 이제 케이블이 내려가 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직접 보시면은 케이블이 기둥만 해. 절에 기둥 같은 거 있죠. 거짓말 좀 보태서 그만합니다. 자, 여기 부산항대교입니다. 부산항대교. 저 다리가 이제 부산의 다리 4개 중에 최고 이제 멋있고 대표적인 다리가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안대교도 있지만은 영도를 연결하는 다리 4개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영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육지들. 여기 크레인들 보이시죠, 그죠? 타워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 다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컨테이너 야드가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갔는데, 우리 헤어롬님이 옆에서 아랍 사람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모는 파키스탄 같아 보입니다. 파키스탄. 요즘 파키스탄이 좀 문제죠, 그죠? 부드럽게 하면 파키스탄. 이거 빨리를 신봉하는 분들을 발음식대로 하면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된 발음을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문제 많죠, 그죠? 그래도 이거 한국인들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인가 어젠가 44명, 45명인가 6명인가 그 피의자가 되어서 송환되었죠, 그죠? 한국 경찰이 가서 다 데려왔죠.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현지에 유인 혹은 납치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장기적 출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 송환이 아니라 잡혀왔습니다. 경찰이 가서 잡아왔어. 그래서 일단 체포돼 가면은 48시간 안에 48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검찰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받아서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국민 정서상 대부분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시사를 제가 접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진도도 있고 하니까 나가질 않고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제가 오늘 이 소개드릴 부분 드디어 이제 니까야에 들어왔습니다. 니까야 하면은 중국어로 너입니다. 너, 영어로는 유. 까야 순 우리말은 까는 겁니다. 까달라 이거지. 그래, 너를 열심히 까줄게. 깐데 또 까고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민도서관에 가서 니까야 4권을 빌려왔어. 쌍유따 니까야 4권을 빌려왔습니다. 그 4권 중에 쌍유따 니까야 10몇 권인가 그렇거든요. 다 사는데 전질이 30몇 권인가 하여튼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빌려봤습니다. 쌍유따 니까야, 보이시죠? 부산직할시립 시민도서관. 빨리 대장경 쌍유따 니까야
제1권 시와 함께 모음 전재성 역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1권인데요. 자, 요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니까야에 들어갑니다. 왜 제가 니까야에 거품을 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그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대성불교에 대해서 거품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성불자의 한 명으로서 초기불교에 대해서 특히 니까야에 대해서 거품을 물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가만 보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다들 뭔가에 쫄았어. 이재명이한테 쫄아가지고 말이야. 다들 벌벌 기는 것처럼 뭔가에 쫄았어. 제 추정상으로는 샤카무니 부다의 권위에 쫄지 않았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또 여담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름님. 불 끄는 게 야경, 서서히 야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감상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불을 껐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니까야를 가지고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그 꼭지에 댓글이 많이 달렸죠, 여러분님. 제가 보니까 57개인가 그쯤 달린 걸로 아는데 그 밑에 절반은 우리 해오름님이 감사합니다 한번 댓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야, 맞죠? 그래, 해오름님은 그 댓글을 읽어보시고 그런 대댓글을 다신 거예요? 다 읽어봤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댓글 안 달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내용이 뭡니까? 12처에 관한 거 하여튼 그 바람의 금객님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빌려간 모양인데 동의할 수 없었어. 아마 그 단어의 어떤 개념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내가 댓글 안 달았어. 단어의 개념 정리가 덜 된 부분은 댓글을 안 다셨답니다. 이 바람의 금객님 참고하십시오. 근데 그 바람의 금객님 댓글들에 보니까 용어에 관해서 특히 쌍카라의 용례에 관해 가지고 4가지 이 범주로 나눠 가지고 그 설명을 아주 잘 해놓으셨던데 우리 해오름님은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이거 찍기로 한 날이 아니고 원래는 내일, 그러니까 음력 14일 날 찍기로 했는데 음력 13일 날 해오름님이 오시는 바람에 영도에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영도 도서관에 가서 니까야로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그 꼭지에 달린 그 바람의 금객님과 자유한국님의 댓글을 싹 다 출력을 해서 내일 가져가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코멘터리를 하는 꼭지를 한 꼭지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우리 해오름님이 너무 이제 하루 일찍 오시는 바람에 그게 안 되고 그냥 이제 쌍유타 니까야 제 1권을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하는 걸로 이제 일단은 대처를 하게 됐습니다. 내일도 지금 저녁답에 만나서 한 꼭지 하자라는 합의가 됐는데 영도 도서관은 쉽니다. 매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거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건너뛸 수가 없고 또 이제 쌍유타 니까야 기왕에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어 하나를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꼭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그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우리 해오름님한테 이제 그 댓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 도론도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달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공부가 아주 많이 될 겁니다. 아주 많이 되고 저도 이 사실상 이제 복습이지만은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불교 교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바람의 금객님이 다시는 그런 댓글들을 이제 정독을 해야 되고, 또 선사들이 이 하는 코멘터리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님이 달아놓으신 그런 댓글들, 그 부분을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용어 중에 불교 용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교 용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우리식대로의 해석, 이건 조금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팔정도의 정견 같은 경우, 우리 해오름님, 팔정도의 정견을 뭐라고 보십니까? 팔정도의 정견은 연기법을 제대로 봐라, 하나로 축약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의 실상을 제대로 바르게 보아야 된다. 연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예, 이 의견 뭐 대부분의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찬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팔정도의 쌈마디띠의 그 띠띠 그 정견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님 그거 모르시죠? 또 다르게 본다 하면 자기 본래 면목을 제대로 봐라, 불성을 제대로 봐라. 이렇게도 또 여러 가지 정견에 대한 그런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부분들이야. 초기 불교의 용어들은 용법이나 뭐 용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단점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장점으로서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고, 단점으로서는 그러니까 좌정관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물 속에 앉아서 세상을 보는, 하늘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불교 용어는 정확하게,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견해를 일단은 미리 깔자라는 겁니다. 적확하게. 그래서 그 바람의 금객님이 지난번에 숫단 이빠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나무 위키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의 금객님은 그 중에서 이제 쌍카라에 대한 그 나무 위키 저자의 이 파악이 이게 혼동을 일으켰다. 쉽게 말하자면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네 가지 바람의 금객님이 이제 댓글에서 정리해 놓으신 네 가지 용법 중에 한 가지를 이 양반이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이런 그 비판을 하셨는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정확하게 다 그 용법이나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박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이 미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들어놓은 쌍카라에 대한 네 가지 경우의 미스가 났다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미스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연기법에 있어 가지고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저거를 하나 들었던가 하면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아들이라고 치면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라지면 아들도 사라져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자유한국님이 그 차기고 피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됩니까? 뭐 자유한국님은 나는 뭐 그거를 그 댓글을 그때 보고 그냥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차기고 피기는 저는 뭐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이 12처에서 식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눈, 귀, 코, 여, 몸 뜻을 자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색성양 미촉법을 바깥에 있는 대상세계라고 이렇게 자아계와 대상계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의식 상태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12처라고 생각하거든요. 12처는 육근과 육경의 의미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2처가 있을 때 12처라는 또 눈, 귀, 코, 여, 몸 뜻이 나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내 눈을 이 바라보는 보는 작용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는 놈 이게 보는 놈은 나고 또 듣는 놈은 나고 보이는 놈은 내 아닌 바깥에 있는 대상이고 또는 들리는 놈은 내 아닌 바깥의 소리고 이렇게 자아계와 대상계를 따로 바라보는 시각을 그런 의식 상태를 저는 12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처 가운데서 그걸 이제 자아계, 눈기, 코여, 몸 뜻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육내입처이니까 육내입처가 일어나는 곳에 차기고 피기, 육외입처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기고 피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육내입처가 생길 때 바로 육외입처가 바로 동시에 동시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내입처가 사라질 때 멸할 때 육외입처도 바깥에 있는 색상양 미촉법 바깥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육외입처도 동시에 사라진다. 이런 뜻에서 그것을 연기법으로 저는 한정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자유한국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바는 그래서 육내입처가 생기는 것에 육내입처가 일어날 때 육외입처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생길 때 색이 바로 발생한다 이 말. 그러므로 인해서 안식이 그러니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다시 말하자면 12처가 같이 자아계와 대상계와 같이 연해서 차기고 피기했을 때 바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육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런 의미 육식은 제껴놓고 차기고 피기 또는 차멸고 비멸 이것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박 여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연기법의 어떤 그런 어떤 대표적인 연기법이라 하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절은 12처의 어떤 자아계와 대상계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법을 그렇게 이제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은 거기 한정을 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일단은 이제 소극적으로 이게 협의적으로 보면은 그 라인을 보면은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외입처의 그럼 확장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시키면 확장시키면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가 있을 때 또 식이 발생하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처 18개 내에서 보자 이 말씀이네요. 네, 18개 내에서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건 또 맞아 이게 이제 이 논리적인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대충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연기법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이 전 우주에 적용되는 철칙이야. 그거는 잘못된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있다의 반대 말은 반대 부정에 해당되는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멸하니까 이거 아들이 멸한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다라고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바람의 검객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다.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라는 요 명제의 이 부정적인 표현은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들이 없다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이제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게 맞거든요. 이게 이제 역이 대우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게 역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명제의 역에 해당되는 논리적인 표현이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차기고 피기만 있으면은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기고 피기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거는 뭐냐면은 차멸고 피멸 이게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차멸고 피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차기고 피기를 그런 식으로 분리해 가지고 취급을 한다면은 차멸고 피멸도 분리해서 취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가 멸하지 않으면은 아들도 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제 논리적으로 역의 명제가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멸하지 않아도 아들이 죽는 경우가 많지. 그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이 이게 무슨 전 우주에 적용되는 철칙인 양 이야기를 하고, 연기법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거 문제 많아. 예, 문제가 많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우리 해오름님처럼 차기고 피기를 육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경이 일어난다. 또 차멸고 피멸을 육건이 멸하기 때문에 육경이 멸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건 딱 이제 진리 체계가 딱 맞아 떨어지죠. 예. 근데 요렇게만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요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게 전 우주에 적용되는 철칙이다. 라는 걸 밑바탕에 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인식을 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든 예가 그런 거다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용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불이 이게 새벽별을 보면서 견성한 게 연기법을 봤다. 그 연기법 대표적인 게 이제 12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기고 피기, 차멸고 피멸, 요것도 이제 간혹 이게 주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3단 콤보 이 세트가 얼핏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도 곰곰이 이렇게
사유를 해보면은 이 허점이 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12연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니까야만으로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그 부분의 댓글 부분을 보시면은 이 바람의 금객님이 숫단 이파타의 그 6개송을 소개한 네 번째 품입니까? 제 4품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8개송들 4개인가 뭐 이렇게 소개하고 그 뒤에 또 경들이 뭐 5개인가 6개인가 붙잖아요. 7개인가. 그 부분의 내용들 중에 뭐 몇 가지를 또 이제 12연기와 이게 대조 비교를 하면서 12연기의 타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뭐 그 전개 자체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정합성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2연기를 그 이제 수타니 바타 앞부분에 1, 2, 3경에 보면은 그 12연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이제 후대에 붙은 거다, 첨가된 거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게 이 12가지가 너무 번잡스러워요. 번잡스럽고 이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쌍유타 니까야의 그 해제 부분 세 번째인가 제 3권의 해제 앞부분에 소개하는 글인가 머리말인가 예, 이 전재승 박사님이 써놓으셨는데 그건 이제 이 내일인가 뭐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녹화를 뜰 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좀 너무 도식적이야.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노사까지 이게 너무 도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불교, 선불교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오온이나 뭐 기타 등등 그 초기불교 핵심 교설들하고 중간중간에 자르면서 이제 연결시켜 치고 들어가서 이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논리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한 동어 반복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12연기의 그 내용에 이게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12연기가 인간의 세상이 이제 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세한 그런 장치들이다. 그걸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세상이 고인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고인 거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은 고라는 걸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 굳이 12연기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적으로 느끼는데 뭐 그게 더 중요하지. 머릿속에서 12연기 딸딸딸 외워가면서 결론은 고다 뭐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좀 웃긴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세뇌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 예. 뭐 초기 불교를 이렇게 신봉 내지 숭상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뭐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공부하셔도 뭐 무방하지만은 일단 현재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세상은 고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괴롭다 이거지. 즐거운 것도 결국은 고다 이거예요. 왜? 흥진비례하니까. 즐거운 부분들이 끝나면은 슬픈 부분들이 오니까 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은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뭔 개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구경이나 이 수단 이파타의 이 초기 버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세상에는 이게 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근데 12가지나 뭐 그렇게 엿가락처럼 늘어가지고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게 사실상 일종의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6권 6경 12조 18개 뭐 37조도품 뭐 이런 게 다 이 일종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공식. 그러니까 공리라는 거예요. 공리. 우리 수학 배우다 보면 공리, 정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공리. 아무도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어떤 이치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공리. 모든 분들에게 공공연하게 인정받은 이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하고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일종의 이단, 아웃사이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니까야 부분은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빨리어는 그냥 불교 외에는 다른 데서 쓰인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의 언어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 인공의 언어를 우리가 어떤 철칙 내지 그 공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건 좀 뭔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리송해 뭐 노래 그런 것도 있죠. 아리송해 하는 노래도 있죠. 아리송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저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의문부호를 한번 던져보자라는 겁니다. 쌍유타 니까야 처음 1권 처음 부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거 정견에 대해서 쌈마디띠에 대해서 우리 혜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그럼 대성경전의 질문 용어에 대한 건데 반야심경에 보시면은 우리 혜오름님 반야심경 그 대문 페이지 뭐 위에 막 뜨잖아요. 조회수가 제일 13,000인가 돼서 이렇게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야심경의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의 그 부분에 우리 식대로 하면 한글로 마음이라 해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심경이라면 핵심 큰 대지의 대지의 내지 묘지를 완성하는 그런 어떤 핵심되는 심경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기 방금사님이 말씀하신 정견은 또 대성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온 계공을 모르는 것이 온이 공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는 그것이 정견이다.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 그 마음 심자의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산스크리트 원어. 글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의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짓다 마너스 비즈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 중에서 심이 짓다거든요. 그러면 산스크리트 반야심경의 제목도 산스크리트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이 짓다로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심경을 왜 심경으로 했는지 그거는 좀 아까 짓다를 제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제목을 지었었어야 안 되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의 심이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마인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혜오름님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렇게 핵심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연속해서 안타를 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시면 이게 짓다가 아니고 흐리더야야. 이게 뭐냐면은 이 임재선사가 적육단상의 일위진인이라 할 때 그 적육단상의 적육이 뭐냐 하면은 심장이거든요. 영어로 하트. 그거야. 반야심경의 제목에 우리가 마음 심자라고 번역해 놓은 그게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심장이야, 심장. 흐리다야. 그러니까 이걸
핵심으로 번역하는 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소발이 지잡아.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뭐 연속 안타. 그러니까 삼마디띠의 이 디띠 뭐 산스크린 드리스띠죠. 드리스띠. 요 부분이 왜 제가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예전에 제가 초기불교 선불교를 내고 한 해 지난 다음인가 우리 그 해오롬님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어느 지방에 가서 10번 10주 연속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금강경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이게 2주차인가 3주차에 어느 그 젊은 거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그 법당 건물 앞에 계단 앞에서 이분이 오시더니만은 질문을 하시는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볼견에 대해서. 볼견. 예. 이 견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길래 제가 이제 그 질문의 의미는 캐치를 했거든요. 캐치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 본다는 거 아니냐, 뭐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실망의 눈빛을 영영히 드러내고 이거 하순해하는 그런 표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서서 이제 뭐 그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교에서 이제 본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특히 대성불교 견성성불이잖아요. 볼견자잖아. 선종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관이라는 것도 이제 볼견하고도 또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본다는 의미가 아주 주요하게 쓰인 게 또 이제 능엄경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건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원통. 이건원통하고는 좀 다르나? 이건원통도 이제 한번 신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이건원통은 귀자, 뿌리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에 관한 건가 내용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걸 잘 들으면 해탈할 수 있다는 거지. 열반에도 이럴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자 이건 원통. 예. 관세음보살을 원통보주라고 부르는 게 요 이유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견을 안 하고도 관을 안 하고도 귀만 가지고도 이게 해탈이 되는 거야. 대성불교에서는 압축하면은 능엄경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저는 이제 담고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분은 실망해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나름대로 이 볼견자 견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거 본다는 거야. 본다는 게 우선 돼야 된다. 우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눈이 900냥, 나머지 감각기관은 뭐 다 합쳐서 100냥,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가에 보면은 공자님이 조문도 들을 문자를 쓰거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할 때 그 문은 귀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문자가 문자에다가 귀가 그래서 들을 문이거든. 그러면 이제 방금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건 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아침에 도를 들었는데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들어서 한 소식 했으니까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사님의 말씀이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듣는다, 들을 문자의 뜻도 또 함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중간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뭐 일단은 납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견이 또 중요한 부분의 그 신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질 볼터 테일러 박사라고 그 뇌생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여성 뇌생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출근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 갑자기 자기 집 안에 자기가 보는 모든 사물들이 원자 단위 내지 분자 단위로 다 알갱이 단위로 보여진 거예요. 극미의 알갱이 단위로.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둘러보니까 다 그렇더라 이거야.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인가? 내가 열반을 정득했나? 열반을 얻었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질 볼터 테일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다 뜹니다. 그 강의 내용 다 나옵니다. 그런 경우 본 거예요. 볼견 띠띠를 한 거야. 본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LSD라는 그 일종의 마약 있죠. 마약. 이게 1980년대 히피 때 60년대 히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까지도 지금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백인 상류층 그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다 했대요. 좀 확장하자면은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LSD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환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환각을 보는 게 이게 LSD뿐만이 아니고 코카인이나 헤로인 이런 것도 이런 마약들도 이 환각을 보게 한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LSD를 복용한 사람의 영상을 보시면은 여자인데 자기가 이제 남편이 근무하는 그 회사에서 임상 실험 대상이 될 사람을 모집한다 해서 자기가 왔다 이거야. 그래서 박사가 건네주는 LSD를 탄 물을 마시고 한 30분인가 있다가 인터뷰를 한 게 영상에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릴리즈가 됐다 이거야. 풀려났다 이거야. 해탈했다는 거지. 그리고 프리하다는 게 자유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박사한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 허공 중에 떠다니는 이 공기 입자도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공기 입자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박사가 그러면 안을 본다는 거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안과 밖이 있나? 하더니만은 한 2, 3초 뒤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다 이거야. 전부 다. 전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LSD를 한 그때 당시 히피 때 1960 히피가 유행한 1960년대부터 이 80년대 90년대까지의 이 백인 상류층 자제들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LSD를 복용을 하고 마시든지 어쨌든 몸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남미의 남미가 아니라 멕시코의 어떤 그 원시 상태를 3,000년 이상 이어왔다는 그런 토착민 부족들은 일개 부족이죠. 그 부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특정한 버섯을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런대요. 그 버섯을 먹으면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미 인디언들한테도 이게 만연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서양인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막스 에른스트라고 모더니즘 계열의 그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그 독일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죠. 이 사람이 이주를 했어 미국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인가 로스앤젤레스인가 거기 가서
뉴욕까지 자동차로 횡단을 시도를 합니다. 그 와중에 전통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원주민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건네는 어떤 그 액체인지 뭐 스프인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마시거나 먹고 하면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저서에 그걸 써놨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동양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그 흔적이나 그림이나 혹은 문헌 속에서 이제 글로서 이게 드러난 게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있고 이 LSD는 좀 독특하게 이 한때는 뇌를 파괴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뇌를 파괴한다는 그게 대해서는 이제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LSD를 복용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이 인식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야. 왜냐? 옥상에서 올라가서 자기가 봤을 때는 전부가 하나거든.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버리는 거지. 새처럼 난다고 뛰었는데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비참하게 죽는 거지.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겠죠. 모두가 하나니까, 자유로우니까 육체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지. 그 육체라는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그런 이 인식 장애, 요런 게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 불교의 고성들, 특히 티베트 고성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 전극을 꼽고 검사를 해본 거예요. 명상 상태에 들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걸 해보니까 이 동일한 그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 동일한 게 뭐냐 하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니까 뭐 몇 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두엽 그 다음에 후방의 그 어떤 대상 피질, 뭐 뇌의 뒤쪽에 뭐 상부에 있는 대상 피질, 그 다음에 척두엽, 뭐 귀 살짝 위쪽이나 하여튼 그 언저리 하고 안에 들어있는 해마 부분, 요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하거든요. 이제 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요런 세 부분 내지 네 부분이 이 자아를 강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아를 의식하는 데에는 이 부분들이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티베트 고성들이 명상 상태에 들게 되면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무아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무아가 되었을 때의 무아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의 그 쉽게 말해서 모라일체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부분이 비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살짝 이렇게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꺼져버린다라는 거죠. 오프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이 티베트 고성들하고 LSD를 복용한 혹은 환각 효과가 있는 버섯들을 복용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고성들은 부작용이 없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든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LSD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은 그런 일체가 되는, 모라 일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본다 이거야. 근데 그 보는 그게 함정이야. 그래서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나는 자유롭다 하고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모두가 하나다 하고 뛰어내리든가 혹은
모두가 하나다 하면서 사람을 칼로 푹푹 찔러버리든지 총을 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쇄 살인마가 되는 거야. 근데 불교의 이 선정산매에 들어가는 고성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반대되는 그 신뢰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하나고 우리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뭐 괜찮다는 거야. 엑스타시를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시오 라저니시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집단 난교 막 그냥 남녀 뭐 10여 명 혹은 그 이상이 섞여가지고 발가벗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오디너리 상태, 이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지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상태에 들어간 거죠. 일상을 초월해 있는 비일상적인 혹은 초일상적인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저지르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성적 문란에 의해서 오쇼가 비난을 엄청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쫓겨나기도 하고 비서가 저지른 횡령 같은 데 책임을 지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그 티베트 계열의 성녀 중에 고성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그런 그 난잡한 성생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리기를 미친 깨달음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어떤 분이 올려놓은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그러면 고성들은 미국 가서 그런 경우가 없었느냐?